오늘 영상은 솔직히 조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모든 힘들었던 인간관계, 연인, 상사, 친구, 가족,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리거나 실망하거나 결국 후회했던 모든 순간이 사실 하나의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주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친 듯이 끌리거나 머릿속에 그 사람이 계속 맴돌 때 그건 그 사람이 정말 완벽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뇌의 무의식 패턴 때문일까요? 만약 그게 패턴이라면 오늘 영상 후엔 당신도 그 패턴을 어느 정도 설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려는 악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 패턴은 연인 사이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한 사람을 못 잊는 것, 맨날 비슷한 타입에게만 무너지는 것, 혹은 무심한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도 전부 우연이 아니라 뇌가 중독되는 매혹 코드 3가지가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집착, 미련, 못 잊는 사람 뒤에 숨어있던 당신의 무의식 패턴을 싹 다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나고 나면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못 벗어났구나 하고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제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를 설계하는 사람이 되실 겁니다. 중독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패턴을 아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위험하고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초집중 해주세요. 첫 번째 코드는 미완의 지점입니다. 왜 전 남친, 전 여친뿐 아니라 유독 특정 상사나 친구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오래 남아있을까요? 정말 그 사람을 아직도 사랑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핵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완전히 끝난 감정보다 어딘가 열려있고 정리가 안 된 감정에 더 집착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연락이 뚝 끊긴 사람, 이유 설명 없이 태도가 확 바뀐 사람, 사과도 정리도 없이 조용히 사라져버린 사람. 이런 기억들은 뇌가 추억이나 기억으로 저장하지 않고 숙제, 과제로 저장합니다. 뇌는 이렇게 메모해둡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 이렇게 됐는지 답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세수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잠들기 직전에도 그 얼굴이 툭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다치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착은 감정이 아니라 다치지 않은 질문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못 잊는 이유는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왜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 아직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가 그 사람 근처를 계속 빙빙 도는 겁니다. 그 순간 뇌 안에서 그 사람은 그냥 옛날에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꺼내야 하는 미완의 과제로 남습니다. 그럼 이 코드를 어떻게 건강하게 나에게 유리하게 쓸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상대를 갖고 노는 악용이 아니라 맨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퍼주고 감정 다 쏟아붓고 결국 나 혼자만 바닥나 있는 패턴이라면 슬슬 빠져나오는 겁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분위기가 제일 좋을 때 내가 먼저 대화를 정리하기. 더 할 말이 있어도 한 스푼 정도는 남겨놓고 마무리하는 사람. 내 감정, 상처, 과거를 처음부터 다 보이지 말고 조금씩 보이기. 어느 정도는 나만 아는 비밀로 보류도 좋습니다. 대화 중에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얘기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따로 들려드릴게요. 사람들은 완벽하게 정리되는 관계에 그렇게까지 중독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관계는 그냥 좋았던 기억으로 남고 끝이에요. 진짜 오래가는 건 이쪽입니다. 조금 아쉬운 감정, 문이 덜 닫힌 엔딩.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연락 끊고 고의로 상처 주고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 구독자님들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이런 모드로 살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머리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준 완결이 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다시 생각나게 되는 아직 다 못 본 사람, 조금 남아있는 사람으로 남는 것. 이게 바로 미완의 지점을 의식적으로 건강하게 설계하는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코드는 감정 리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빠질 때 정말 그 사람 자체에 빠지는 걸까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지만 사실을 하나 딱 짚고 갈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중독되는 건 그 사람 옆에 있을 때의 나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더 괜찮은 사람 같고 내 말이 더 존중받는 것 같고 내가 가진 매력이 더 잘 살아나는 느낌이 들 때 뇌는 이렇게 저장합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는 더 나은 내가 된다. 이 순간부터 상대는 단순히 당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당신 옆에 있을 때의 자기 모습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랑은 헤어져도 이상하게 한 번씩 떠오르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면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내가 제일 잘 나갔어. 이게 바로 감정 리듬이 만들어내는 매혹입니다. 그럼 이 감정 리듬은 또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가볍게 속도, 호흡, 리액션부터 조절해보시면 좋습니다. 대답을 한 박자 늦게 해보세요. 바로 튀어나오는 반사신경 대답 말고 숨 한 번, 시선 한 번, 그 다음에 말하기.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상대의 감정을 스캔해주세요. 왜 그랬어요? 보다 그래서 그랬구나. 힘들었겠어요. 라고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사람에게 뇌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목소리 톤과 말 속도를 상대보다 10% 정도만 느리게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대화의 BPM, 즉 대화 템포를 여러분이 쥐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의 뇌는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이 사람 옆에서는 내가 너무 빨리 달리지 않아도 된다. 이 안정감이 쌓이면 당신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넘어서 없으면 허전한 사람 레벨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감정 리듬이 만들어내는 조용한 중독이에요. 더 깊은 중독 스킬은 앞으로 제가 차차 풀어드릴게요. 세 번째 코드는 관계의 불균형 지점, 텐션 갭입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균형 잡힌 관계에 의외로 잘 중독되지 않습니다. 뇌는 항상 살짝 기울어진 상태를 만지작거려요. 예를 들면 이런 관계들.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은 관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알겠는데 딱 2% 확신이 부족한 관계. 나랑 있을 땐 다정한데 혼자서도 너무 잘 사는 사람. 이런 관계들에서 뇌는 계속 이런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 걸까? 나는 어디까지 가도 될까? 조금만 더 가볼까 말까? 이 애매한 거리감, 이게 바로 중독의 원료입니다. 솔직히 어떤 분들은 그동안 이 패턴 때문에 힘들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건 당신이 착해서 혹은 바보여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본능적으로 이 패턴에 노출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당신이 먼저 이 패턴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건강하게 사용하는가입니다. 포인트는 유치한 밀당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중심을 나에게 두는 가성비 있는 긴장감 유지예요. 예를 들면 내 스케줄과 컨디션을 최소한 한 번은 내 기준으로 잡기, 연락, 약속, 전화가 와도 무조건 즉시 반응하는 패턴은 한 번 끊어보기. 항상 내가 더 많이 설명하고 내가 더 많이 맞추고 내가 더 많이 달래야 하는 관계라면 딱 한 발만 뒤로 빼보기. 내 감정, 내 일상, 내 속마음을 처음부터 다 털어놓기보다 조금의 여백과 미스테리를 남겨두기. 그러면 상대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긴 하는데 자기 삶의 중심도 확실히 있네. 이 감각이 생기면 뇌는 이 사람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론으로는 관계는 50-50이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 매혹은 항상 살짝 기울어진 지점에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항상 바닥에 깔려있는 일방적 불균형이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긴장을 주는 건강한 불균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 좋다고 매달리진 않는데 그렇다고 나를 가볍게 보지도 않네. 이런 느낌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상대의 뇌는 당신을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계속 신경 쓰이는 사람으로 저장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친 듯이 끌리고 혹은 무심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계속 떠올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대부분 이 세 가지 중 최소 2개 이상이 걸려 있을 때예요. 정리가 안 된 미완의 지점이 남아있거나 같이 있을 때 편안해지는 감정 리듬이 잘 맞거나 뇌가 계속 계산하게 만드는 관계에 불균형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는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 나는 맨날 저 사람한테만 무너질까? 에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의 뇌에 어떤 패턴을 남기고 있는 사람일까? 무심했던 사람이 당신에게 끌리는 건 당신이 기가 막힌 밀당 스킬을 써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 뇌 안에 미완, 리듬, 불균형 이 세 가지를 의식하든 무의식이든 이미 어느 정도 깔아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딱 하나예요. 매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뇌에 남기는 패턴을 설계하는 기술입니다. 오늘 이 영상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감정에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의 패턴을 읽고 어느 정도는 설계까지 할 줄 아는 신매혹형 인간으로 발을 이미 옮기신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코드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 있으셨나요? 그 사람의 얼굴, 목소리,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 선명해지셨다면 이미 여러분의 뇌는 업데이트가 끝난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전처럼 쉽게 끌려다니기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선택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걸 그냥 흥미로운 영상으로 소비하고 예전 패턴 그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내가 먼저 관계의 설계자 포지션으로 올라갈 것인지 알고도 그대로 사는 건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 습관은 당신의 다음 인간관계도 거의 과거랑 비슷하게 흘러가게 만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무의식 패턴을 읽고 관계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신매혹형 인간으로 완전히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3가지 코드 중 나에게 딱 걸리는 부분 하나쯤은 있으셨죠? 잠깐이라도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이 있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을 쓰는 순간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미 다른 궤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답글로 함께 할게요. 이제는 누가 날 좋아해 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패턴을 남길 사람인가의 시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신매혹 코드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